여기는 지금 거의 그 장소에 가까운 거리를 가는 길목입니다. 지금 이제 거기 여기서 뭐 한 1km 정도만 운전하고 가면은 그 장소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이제 다운타운인데 여기서 다운타운을 좀 벗어나자마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식당은 이제 블랙페스트를 주로 하는 식당인데, 블랙페스트가 바쁘고 정말 힘들어요. 아침 오픈은 뭐 6시서부터 하는데 적어도 5시 정도까지는 와야죠. 준비하고 모든 걸 그러다 보면은 정신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집사람이 이제 좀 배가 많이 불렀어요. 저의 지금 막내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임신하고 있었을 텐데 서로 칼부림이 서로 나면서 놀랬습니다. 그 상대방의 그때 걸프렌드 가게 있었는데 서로가 여성들이 놀래서 저는 하마터면 저의 아들을 못 볼 수도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행히도 건강하게 자라줘서 이제 30대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장소에 가서 다시 이제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제가 이곳이 제가 이제 상호가 안 나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만 이렇게 찍는데 옆에하고 여기가 제가 그 서로 팔을 들고 정말 서로 이렇게 맞섰던 그 제가 하던 그 캐리아웃이었습니다. 정말 캐리아웃을 그 하면서 벌어졌던 그 에피소드, 그거를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기 보면은 노란 색깔 칠해져 있는 그것이 옛날에 그 이제 한국분이 거기서 이제 프로소리를 했었는데 서로가 이제 서로 앞을 보고 있으면서 프로소리를 했기 때문에 서로 또 이런 어떤 친분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 있습니다. 에피소드 또 전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또 이제 찍어서 또 제가 썰로 풀어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 가게 주변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저희 사업 장소를 내려갔다 오면서 했던 그 캐리아웃 주변을 다시 그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앞을 지나가면서 제가 캐리아웃 장소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니까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워싱턴 프로 TV와 워싱턴형의 워싱턴 프로입니다. 또 오랜만에 저의 이민 인생사에 대해서 또 위험했던 한 순간을 여러분에게 또 전해드리려고 제가 이 방송을 켰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이 저의 이민 인생사의 어떤 한편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재미를 주겠지만 재미보다는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저의 인생사의 한 단면이니까, 또 지금 이민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또 지금 또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제가 전해드리는 이 한 얘기가 또 하나의 경험으로서 또 참고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에 또 이러한 순간이 닥치면 안 되죠. 그러나 만에 하나 제가 이 미국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또 뭐 미국에 사업을 하든 뭐 직장을 다니든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몇 초 앞을 내다 못 봐요. 몇 초 앞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뭐 그것은 뭐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다 마찬가지예요. 요새 그 현재 이제 돌아가는 이 정말 세상의 흐름이 단 몇 초 앞을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이 전해드리는 이 모든 저의 그 이민 인생사가 여러분의 생활하는데 조금이나마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 때 정말 내가 대처하는 그러한 하나의 경험, 그리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저의 경험담을 듣고 살아가시는데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 장담 못해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당할지. 제가 그 전에 보여드렸던 5초 후에 사라진 만 젊은 친구들에 대한 제 방송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5초 후에 그들이 정말 세상을 떠나고 또 저하고 특별한 무슨 뭐 이별을 한다 하는 게 의미는 없겠지만 같은 동네에 살면서 같은 잘 알고 있는 사이들이니까 5초 후에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히 볼 수 없다고 하면은 슬픈 일입니다. 어떤 민족에 상관없이 어떤 우리의 인종에 상관없이 서로 이렇게 그 장시간 보고 정이 들다 보면은 떠나면은 다 가슴 아픕니다. 그런 중에서도 이번 이야기도 이거는 특히 저에게 아주 위험했던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캐리아웃을 하던 그 시절인데 그 캐리아웃은 아침 식사를 하는 캐리아웃이에요. 아침과 점심을 오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후에는 일찍 닫아요. 그 대신 아침엔 일찍 열죠. 6시에 오픈을 하니까 적어도 정말 5시만 5시에는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식당이라는 게 그 그릴이 한순간에 그 뒤어지지가 않아요. 그릴이라는 게 그 큰 그 쿡을 하는 우리가 말로 말하는 프라이팬이죠. 그게 가정에서는 이제 식당에서는 그런 프라이팬 역할을 하는 것을 가지고 그릴이라고 합니다. 그 그릴이 큰 이제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뭐 1, 20분에 달궈지지가 않아요. 적어도 2, 30분, 30분을 열을 가해야 쿡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나와서 보면은 아침 장사는 단가는 싼데 아침은 그 짧은 시간에 사람들이 이제 아침 식사를 하다 보니까 한순간에 이렇게 이제 몰려요. 몰리다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제가 이제 쿡을 했는데 그냥 넓지가 않았어요. 장소가 좁아요. 굉장히 조그만 장소였는데 그냥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스탠드 바처럼 이렇게 그 카운터가 이렇게 있고 의자가 그 스탠드 바처럼 의자들이 이렇게 높아요. 높은 의자들이 한 4-5개가 앞에 딱 있습니다. 그러면 쿡은 거기서 뭐 1m, 1m 50 그 사이에서 이제 카운터가 이렇게 있고 그 음식을 놓고 먹고 거기에서 뭐 한 1m 하는 그 상단에서 이제 제가 쿡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제 쿡하는 걸 그냥 다 지켜보는 거죠. 그 어려운 것입니다. 그게 그만 남들이 지켜보는 데서 쿡을 한다는 것. 이렇게 식당은 쿡을 해도 남들이 보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블랙페스트를 하면서 그렇게 조그만 식당에서 이렇게 할 때에는 이게 빤히 쳐다봅니다. 쳐다보는 그 장소에서 제가 이제 쿡을 해주고 또 빨리빨리 해서 나가야 돼요. 블랙페스트니까. 그러니까 뭐 계란 프라이, 뭐 감자를 이제 볶아주고, 뭐 햄버거 밑도 뭐 베이컨이라든가 막 구워서 이렇게 아침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침 장사 끝나면 이제 커피하고 토스트하고 막 그게 이제 같이 나가는 거죠. 이제 그게 끝나면은 점심이 되죠. 또 점심이 되면은 이제 그다음 이제 또 이런 햄버거라든가 이런 스테이키 세무치라든가 이제 이런 게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참 정신이 없습니다. 그게. 그리고 아침이나 점심은 또 빨리 먹고 가야 되니까 나 이제 또 일하러 가야 되고 이제 그 시간이 정해진 시간에 그 나와서 그 빨리 이제 모든 거를 때우고 가야 되죠. 그리고 또 시간이 없으면 또 만들어 가지고 가야 되고 이제 그래서 그날도 참 아침 저녁을 정말 그냥
정말 북새통에 이제 끝냈습니다. 끝내고 이제 점심도 끝내고, 근데 점심을 좀 끝낼 무렵에 이제 저기 DC 거기가 이제 워싱턴 DC니까 또 큰 행길이기 때문에 이제 경찰들이 이제 많이 경찰차들이 다니다가 이제 거기 스탑바이해서 뭐 아침 먹는 경찰도 있고 또 점심을 먹는 경찰도 있고 또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러 들어오는 경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도 좀 바쁜 점심시간은 조금 지났어요.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고 조금 이제 한숨 놓을 무렵에 이제 우리 집에 자주 오는, 우리 가게에 자주 오는 그 경찰 이제 두 분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그 경찰 두 사람은 저하고 좀 개인적으로 좀 이제 가까웠어요. 예, 오면은 저하고 얘기도 조금 많이 나누고 이제 사람들이 참 부드럽고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깝게 또 지내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알아서 바쁠 때는 그냥 피해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점심이 끝나고 이제 바쁜 게 지나면은 이제 그때 옵니다. 점심을 먹으러. 이제 둘이서 이제 2인 1조로 차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근데 그날들은 이제 사복 근무를 했어요. 이제 사복 근무를 하고 이제 둘이 점심을 막 이제 끝내고 바쁜 시간을 끝내고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들어와서 이제 식사를 이제 시켜서 먹고 이제 두 사람이 식사를 먹고 있는 사이에 이제 우리 식당 위에가 미장원이에요. 미장원이기 때문에 이제 물론 그게 이제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은 이제 거의 상대하는 이제 미장원인데 그리고 이제 일하는 사람들도 다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고 그러고 있는 사이에 그 경찰들이 식사를 끝내고 막 나가려고 할 무렵에 또 한 커플이 들어옵니다. 그 이제 이제 여성은 이제 그 미장원에서 일하는 여성이고 또 한 남자는 이제 그 보이프렌드예요. 근데 이제 가끔 그렇게 와요, 같이. 그날도 이제 경찰들이 막 먹고 나가려고 할 무렵에 그 두 커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는 이제 주문을 이제 잠깐 이제 그 자기 일하는 곳에 들렸고 이제 그 보이프렌드는 이제 거기서 이제 주문을 하고 그냥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걸프렌드는 사람이 좀 괜찮은데 그 보이프렌드이 거칠어요. 좀 라이트스킨인데 거칠고 제가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면은 하도 뭐 입도 걸고 그냥 뭐 막 태도도 불량하고 말도 건방지게 하고 막 이제 뭐 오다도 뭐 하고 뭐 재촉하고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조금 저하고는 좀 이제 저한테는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날도 들어와서 이제 오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다를 해놓고 이제 그러면 밥 나오면은 뭐냐면 치킨 윙을 먹어요. 4피스 치킨 윙. 4피스 치킨하고 프렌치 프라이. 예, 그렇고 이제 그렇게 시키고 이제 걸프렌드 뭐 비슷한 걸 먹어요. 그러니까 걸프렌드는 이제 시켜놓고 잠깐 이제 바로 이제 옆이니까 이제 잠깐 거길 갔고 그 보이프렌드는 이제 거기서 시켜서 이제 거기서 제가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4 치킨 윙에 프렌치 프라이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서브를 해서 다 만들어서 줬습니다. 이제 주고 나서 이렇게 주면은 이제 그 케찹을 막 쳐요. 이제 케찹을 막 치고 이제 그러고서 이제 뭐 프렌치 프라이도 케찹을 치고 치킨 윙에도 케찹을 막 칩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 빵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투피스 빵을. 그런데 그 투피스 빵은 우리가 엑스트라로 차지를 합니다. 이제 그걸 엑스트라로 차지하니까 그래서 달라고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안 줘요. 그냥 그 프렌치 프라이하고 치킨 윙만 주는데 그날은 그 투피스 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토스트, 브레드, 이제 브레드이죠, 브레드. 이제 그 투 와이트 브레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투 와이트 브레드를 주게 되면 내가 거기에 엑스트라로 차지를 한다.
차지도 비싼 건 아니에요. 50센트밖에 안 돼요. 50%, 이게 50센트는 더 차지를 한다. 그랬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야, 프렌치 프라이하고 치킨윙을 보는데 빵도 안 주냐? 어? 빵도 안 주는 데가 어딨냐? 그 내가 빵은 네가 달래면 주지만 우리가 차지를 엑스트라로 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가는 프렌치 프라이하고 치킨윙이니까 네가 빵을 원한다면 주는데 거기에 우리가 엑스트라로 차지를 더 한다. 그랬더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데 이제 그때 근데 걸프렌이 왔습니다. 이제 걸프렌은 안 그래요. 걸프렌이 와서 그 뭐 50 그 저기 엑스트라 차지가 비싼 것도 아닌데 왜 그걸 가지고 이제 걸프렌드 왜냐면 자기의 그 보이프렌드 성격을 아니까 이제 싸울 것 같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걸프렌은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 남자애가 그냥 저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를 걸더니 근데 저는 이제 그 뭐라 그러냐면 그냥 착한 사람이 그러거나 뭐 저기 한 사람이 그러면 줍니다 제가. 근데 그 친구 저도 믿게 보였어요. 믿게 보였고 또 그 녀석도 제가 이제 자기한테 좀 친절하게 안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12조가 된 거죠. 12조로. 그래서 하면서 케첩을 딱 쳐놓고는 빵을 안 주고 네가 엑스트라 차지하거나 만약에 빵을 안 주면은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고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첩을 딱 프렌치 프라이에다 하고 그 치킨 위에다 케첩을 딱 뿌려놓고 빵을 안 주고 돈을 받겠다면은 나는 페이를 안 하고 난 가겠다. 안 먹겠다. 그러니까 오다 이거 취소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화가 났습니다. 너가 이렇게 케첩을 다 뿌려놓고 다 해놓은 다음에 다 네가 오다를 해서 해놨는데 네가 만약에 그냥 돈을 안 내고 그냥 나가겠다 그러면 너 못 간다. 이제 저도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녀석이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이렇게 위에 그 자켓을 벗어서 걸어놔요 거기다가. 그런데 안 먹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뿌려놓고는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자켓을 탁 걸치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서 왜냐하면 저도 착한 사람이면 주죠. 근데 그건 악질이니까 이제 저는 그냥 악질로 또 이렇게 그 사람은 이제 이제 판정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냥 돈을 안 내고 나가려고 하니까 또 우리 걸프렌은 그건 미안한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어떡하냐, 돈을 내야지. 그러니까 돈 안 내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카운터가 이제 이렇게 제가 쿡하는 데도 카운터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이제 카운터 밖에서 문을 열고 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카운터를 뛰어넘어가지고서 그냥 문을 잠궈 버렸습니다. 저는 근데 웬만하면 이제 그 안에서 만약에 맞성이 나잖아요. 그럼 밖에서 싸우면 제가 불리하니까 저는 도망 못 가게 일단 그러면 그냥 문을 잠가 버립니다. 솔직한 얘기로. 예. 전 뭐 그렇게 그러니까 선의로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내겠다는 거는 좋아요 얼마든지. 근데 그건 고의적으로 저하고 싸우겠다는 의미고 저하고 한번 해보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용서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점프를 해서 뛰어넘어가지고 그냥 문을 확 잠가버렸습니다. 잠가버리니까 이제 이 녀석이 제가 이제 한 발 더 빨랐던 거죠. 붕 그냥 뛰어서 날라가지고 진짜 문을 확 잠가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문을 그러니까 안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백길로 차고 막 이제 문을 주먹으로 치고 백길로 차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그 DC에서 이렇게 장사할 때는 그 분들이 그냥 유리는 아니에요. 그게 이제 두껍거나 방탄 유리도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발로 차고 뭐 손으로 이렇게 친다고 그래서 이제 그 깨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안 깨지는 이제 뭐 그게 깨지지도 않고 이제 그 문이 열고 이제 잠궈놨기 때문에 그게 무슨 뭐 지금 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열쇠로 열어주지 않는 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진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지 녀석도 나한테 뭐 욕을 해대고 뭐 별욕을 대고 금세 때려 죽일 듯이 저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달려드는데 제가
이미 거기서도 저는 이제 그 웬만한 사람들한테 타프하다고 이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지가 이제 쉽사리 달려들질 못하죠. 그리고 달려든다고 해서 내가 그 이제 항복할 사람도 아니니까 이 녀석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와이프도 이제 놀래고 또 그 걸프렌드 거기에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저하고 와이프하고 그 녀석하고 그 걸프렌드 혹은 넷만 있는 거죠. 이제 문을 잠궈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 열어줄 것 같으니까 이 녀석이 그 점프를 해가지고는 그 카운터 안쪽 부엌 쪽에 그 토스트를 잘라주는 칼이 있었어요. 식칼이 한 30cm 정도 되는 칼. 그래가지고 그 칼을 갖다 북 잡는 거예요. 북 그냥 점프를 하더니 지가 돌에 이제 그 부엌 쪽으로 점프를 해가지고는 그 칼이 뭐 거기가 1m 정도밖에 사이가 안 되니까 그냥 애들이 칼을 딱 잡는 거예요. 이제 잡으니까 이제 우리 와이프도 놀래고 이제 그 걸프렌드 놀래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물론 당황했죠. 그 시카를 잡으니까 자꾸 나한테 탁 달려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칼하고 똑같은 칼이 저거 이쪽에 이제 채소 자르고 또 제가 그 쿡하면서 또 고기류나 채소를 자르는 똑같은 칼이 있었어요. 그 이제 똑같이 두 개를 내가 산 거니까 그게 30cm 이상 되는 거예요. 길게 이제 식칼식으로 돼 있는 걸.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쪽으로 가서 그 칼을 잡았습니다. 그 칼을 잡고 저도 이제 그 칼을 잡고 그 녀석도 그 칼을 잡고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혼비박산이 됐죠. 둘이 칼을 들고 서로 지금 맞붙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와이프가 사실 이제 그때 내가 좀 젊었을 테니까 우리 막내 아들인데 그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배가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그래서 이 제목이 뭐냐면 진짜 중요한 것을 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을 잃을 뻔했던 순간이에요. 만약에 너무 놀라서 우리 와이프가 유산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그때 딸만 둘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마지막 아들 하나 낳는다고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근데 뭐 낳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인지 딸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암시적으로 아들인 것 같은 그런 암시를 또 의사가 줬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오랜만에 그냥 그것도 제가 거의 40이 다 돼가지고 그 이제 생긴 이제 그 자식인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문을 열라고 발로 차고 뭐 하면서 저한테 달려들었는데 저한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대래 그냥 정말 대래 패스에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 칼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칼을 잡았는데 내가 칼을 잡으면은 내가 열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저쪽으로 가서 똑같이 칼을 들고 내가 앞으로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오면서 저는 이제 경고를 했어요. 너가 나를 한 번에 죽이지 못하면 내가 너를 죽일 테니까 이제 해. 네 맘대로 해. 이제 그러면서 달라붙으니까 제 와이프는 이제 저한테 달라붙어서 또 막 그냥 말리면서 난리치고 그 걸프렌드는 지 보이프렌드한테 달려붙어서 또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뭐 근데 제가 뭐 말려도 안 듣죠. 저 녀석이 칼을 놓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와이프가 전화를 거기서 이제 경찰한테 금세 이제 부를 저희가 없으니까 그 건너편에 우리 그 이제 한국 분이 그로서리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형분도 이름만 대면은 워싱턴에서 다 아는 사람인데 그냥 정말 젊었을 때 한가득 하던 양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그 양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제 그 양반이 뭔데 뭐 저한테는 이제 고향 대선배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아저씨 서로 칼 들고 칼싸움 났으니까 빨리 경찰 좀 불러주세요. 큰일 났어요. 이러니까 이제 그 양반이 바로 경찰을 부른 거예요. 그 경찰을 불렀는데 뭐 아무리 칼을 들고 뭐 하고 그래도 이제 물론 그 걸프렌이 막 뭐 그냥 사생결단하고 지 보이프한테 매달려 가지고 난리고 우리 와이프는 또 이제 또 나한테 전화 걸어놓고 이제 또 붙잡고 난리고
그런데 내가 뭐 나는 뭐 칼 놓을 생각도 없고 그 녀석도 칼 놓을 생각도 없는데 이제 그 경찰을 건너편에 있는 그 우리 와이프가 이제 부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건너편에 있는 이제 그 우리 선배가 경찰을 이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뭐 한 5분도 안 돼서 왔어요. 근데 그 빨리 온 이유가 뭐냐면은 그 왜 그 둘이서 식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녀석이 막 들어올 때 그 양반들 이제 그 경찰 두 사람은 식사를 막 하고 나갔죠. 나갔는데 그 경찰도 가끔 오면은 그 녀석이 그 같이 먹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만나 뭐 나하고 또 싸운 건 아니지만 혼자 투덜투덜대고 말이 거칠고 막 말할 적마다 쌍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는 안 좋게 원래 봤던 구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데 이제 먹고 나가서 한 5분, 10분 됐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경찰을 불러서 건너편에 우리 이제 선배가 불렀으니까 경찰에서 이제 호출이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경찰들이 마침 받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무선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금세 주설되니까 이제 여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나중에 이제 경찰들 얘기가 감이 온 거예요. 아, 그거 아까 우리 나올 때 들어오더니 이게 말썽을 피웠구나. 둘이 싸움이 붙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딴 때보다 일찍 온 거예요. 그냥 그 소리를 듣고, 아, 그 놈이구나 하고 그냥 둘이서 그냥 빨리 온 거예요. 가게로. 그렇게 해서, 이제 경찰이 오니까 이제 이 녀석도 칼 들고 있다가 이제 칼을 놨죠. 경찰이 오니까. 근데 와서 이제 문 열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경찰이 오니까 내가 이제 문을 열어줬죠. 그러니까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제 경찰도 이제, 아니, 경찰이 오니까 이제 그 녀석도 경찰이 칼을 놓으니까 놓고 나도 칼을 놨습니다. 그러고 뭐 내가 이제 자초식명을 하니까 저 녀석이 먼저 칼을 집었다. 이러니까 이제 잡아갔죠. 경찰들이 이제 그 경찰이 그 녀석을 잡아갔습니다. 잡아가고 이제 경찰서에 갖다 놓고 그러고 왔어요. 걔를 우리 가게에 또 왔어요. 이제 와서 그러지 않아도 자기네들이 나가면서 예감이 안 좋았는데 결국은 이런 사단이 났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무전이 왔는데 주소를 보니까 네 가게더라. 그러니까 그냥 쏜살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경찰들하고 정말 관계를 좋게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는 무슨 우리가 그게 보면은 뭐 경찰이 와서 커피를 뭐 돈도 안 내고 먹는다, 뭐 어떨 때 소다를 뭐 돈도 안 내고 먹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 경찰들이 와서 소다를 하루에 몇십 잔을 먹는 것도 아니고 커피를 몇십 잔을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한두 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 경찰들과 유대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항상 경찰들에게, 저는 경찰들한테 되게 잘합니다. 제가 경찰들한테 잘했기 때문에 덕을 본 게 제가 옛날에 세븐일레븐에서 제가 고발을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 변호사가 윈네스를 부른 게 제가 그 당시에도 세븐일레븐에서 이제 경찰을 부른 내가 경찰 불렀을 때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나하고 그러니까 나하고 개인적으로 아니라 이제 세븐일레븐에 들리면 제가 커피도 그냥 뭐 마시면 마시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래도 정말 그 세븐일레븐에서 제가 고발당했을 때도 제가 와서 그 사람이 증인을 서주고 이랬기 때문에 또 제가 또 정말 not guilty로 뭐 쉬운 말로 말하면 제가 이겼잖아요. 이제 이제 not guilty니까 무죄가 된 것처럼 요번에도 경찰이 이렇게 저랑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빨리 와준 거죠.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더 정말 여자들 서로 제치고 싸움 붙어서 정말 칼부림이 났을 거예요. 정말 칼부림 일부 전이 이제 방금 일부 전이었기 때문에 칼이 적기나 30cm 이상 되면 길죠. 그거를 둘이 들고 그냥 바로 그냥 그 앞에서 서로 정말 찌르기 일부 직전인데 정말 여자들이 앞에서 죽기 살기로 그냥 매달려서 이제 말리는 바람에 그리고 경찰이 빨리 오는 바람에 정말 칼부림이 날 뻔했던 그 일이 다행히 그렇게 경찰이 와서 이제
걔를 붙잡아 가는 바람에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걱정이 됐죠. 왜냐하면 그 너무나 이제 와이프가 놀랬기 때문에. 여자들은 놀래죠. 정말 싸울 적마다 여자들은 밤낮 놀랍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만 저는 혹시 너무 놀라서 유산이 되지 않을까 큰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뭐 우리 와이프도 너무 이제 그런데 단련이 돼가지고 제 남편이 하도 싸우다 보니까 그 싸운 거에도 이제 단련이 좀 됐어요. 단련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덜 놀랬던 거죠. 근데 그날은 이 좁은 공간에서 그냥 한 30cm가 넘는 그 식칼을 들고 잘 들죠. 또 그 식칼을 들고 서로 찌르기 일보 직전에 일이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그 재판이 이제 그 나중에 통보가 왔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재판에 이제 갔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재판 출두하라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보통은 처음에 출두하면은 보통 연기가 돼요. 제가 뭐 이번 처음이 아니거든. 그게 이제 처음이 아니잖아요. 저는 뭐 경찰서에 갔다 온 게 처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처음에는 출두하라고 할 때 이제 갑니다. 일단은 한 번은 갔는데 뭐 그날도 뭐 아닌 게 아니라 연기가 됐어요. 연기가 되면은 이제 또 한 뭐 한 달 이렇게 뭐 걸립니다. 그 다음 출두할 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한번 일단 갔다가 이제 그날 연기가 돼서 이제 돌아왔고 뭐 이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알죠. 뭐 한두 달 후에 또 나온다는 거. 그런데 뭐 한 달이 좀 넘어서 또 출두하라고 왔어요. 네, 왔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다른 다른 지역에서도 그랬지만 제가 두 번째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벌써 두 번째 재판 올 때까지는 벌써 두 달, 석 달을 정말 그 유치장이냐 감옥소에서 싸웠어요. 이제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 대가를 뭐 치렀고 뭐 한 두 달, 세 달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안 갑니다. 안 가면 이제 자연히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석방이 돼요. 2, 3일 내로.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 이렇게 할 때는 뭐 제가 그 사람들하고 뭐 큰 피해를 당한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이제 한 두 달여 만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자기 걸프렌이 그 위에서 이제 미장원에서 일을 하니까 이제 주인이 아니고 일을 하니까 이제 조금 커요. 큰 미장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왔지만 이제 미안하니까 이제 제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만 봤습니다. 이제 그러한 일을 당할 적마다 참 이게 물론 저는 그게 한두 번을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적이 되지만 그것을 보는 그 가족들은 고통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가 이제 제 와이프한테 미안해요. 사실 그래서 지금 건강이 안 좋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이제 그것이 다 내 탓이라고 하는데 저 뭐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저도 미국에 와서 먹고 살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성격상 제가 또 뭐 그 사람들한테 정말 굽실거리면서 정말 왜 이렇게 딸려 다니고 싶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끝까지 싸움이죠. 저는 한 번도 제가 항복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항복을 해본 적이 없고 저 수많은 경찰서에도 왔다 갔다 하고 뭐 형사한테도 100번씩 불려가고 증인으로도 가고 뭐 이게 그 뭐라 그럴까 그 머리에 그 라인업이라고 하죠. 그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유리 그 안쪽에 사람을 쫙 세워놓고 이제 누가 범인이라고 하는 걸 지목을 하는 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했을 거예요. 이제 그것도 내가 하고 뭐 여기 와서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뭐 속된 말로 독해져요. 그게 웬만한 것에 이제 아무래도 여기 와서 이제 그런 모든 풍파를 겪다 보면은
성격적으로 조금 이제 그냥 독해집니다. 독해지다 보면은 내가 미국에 살았으면, 아니 한국에 살았다고 하면 그런 고통을 이렇게 겪었을까요? 아마 겪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미국에 와서도 보니까 온갖 싸움이란 싸움은 다 하고, 뭐 생명의 위험이, 뭐 정말 생명의 위험을 뭐 몇 번씩 당해보고, 뭐 기물이 그냥 뭐 몇천 불씩 들어가게끔 그냥 파손도 되고, 좀 말도 못해요. 그 당했던 것. 이러한 모든 고통을 겪고 나다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렇게 그 사는 것들, 지금 우리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배들이 부르다 보니까 정말 별짓들을 다 하죠. 솔직한 얘기로 정치한다고 하는 것들이 뻔뻔하게 일쓰고, 정말 자기네들의 그 어떤 그 목표, 또 자기네들의 그 어떤 그 부귀영화, 뭐 갖은 곤모술수를 다해서 정말 국민들이나 시민들을 기만하고 거짓으로 일관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볼 때에 어떻든 피가 거꾸로 섭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 미국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무슨 한인회가 그렇게 많고 무슨 단체가 그렇게 많고 다 제잘났다고 어디 가서들 정말 폼 잡고 떠드는 모습들을 보면은 다 쓰레기 같습니다. 다들. 무슨 그 한인단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따지면 무슨 그게 공인단체도 아니고 무슨 어떤 공권력을 갖고 있는 어떤 정부의 그 단체도 아닌데, 그거 하나 하겠다고 쌈박고 고소질들을 하고 별 그냥 보기 흉한 짓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창피한 줄도 몰라요. 뭐 뻔뻔하게 무슨 회장이다 무슨 데다 그냥 직함이나 알고 신문에다 나오면은 이게 뭐 출세나 한 것처럼 목에 힘이나 주고 패거리나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보면은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상이 모든 막 과학은 발달되고 남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생각지도 못했던 모든 그만 뭐 발명품들이 나와서 이게 그 인간들을 깜짝깜짝 놀래는데, 우리 인간의 품성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더 사악해져요. 먹고 살려고 그냥 인기 영합, 그저 남보다 내가 튀어야 되고, 에? 그런 정말 이렇게 꼴값질들을 하는 걸 보면은 세상이 언젠가는 알겠죠. 어쨌든 진실한 자가 승리하고 겸손한 자가 승리합니다. 나중에 결과는. 그거는 진리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순간에 폼 잡고 순간에 기쁨을 누리고 그냥 어깨에 힘주고 건들대지만 언젠가는 피눈물 흘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온수가 많이 생기고 적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은 참 모두가 바라는 바람직한 일은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항상 부르짖습니다. 겸손한 자가 승리하니까. 겸손한 자가 항상 나중에 결과는 이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폼 잡고 어깨 힘주는 거 다 아무 소용 없어요. 뭐 하나 갖다 놓으면 뭐 아는 척 무슨 그냥 데이터다 차트다 다 갖다 들이대고 뭐 설명들을 하고 그냥 난척들을 하는데 그거 소용 없습니다. 이런 서민들이 그런 거 데이터 들이대봤자 그거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그거 머릿속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 거는 연구하는 그 전문가들 지들 모일 때만 하면 돼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왜냐? 지금 셀폰 하나만 있으면은 이 세상에 궁금한 거 다 밝혀집니다. 다 알아요. 셀폰 하나만 있으면. 뭐 박사다 뭐다 그거 다 소용없는 짓들이에요. 난척들하고 신문에다 무슨 독자 투고에다 뭐 하면서 신문에다 벤 잘난 척들을 다 하는데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거 왜? 그 전화 셀폰에 서치 한번 하면 다 나옵니다. 다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 그 설치하는 방법이나 만약에 그 설치가 어떨 때 좀 잘 안 나올 때가 있지만 설치할 때 요령이라는 게 뭐냐면 그 중요한 어떠한 대목,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내가 원하는 설치가 나오는가만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본인이 연구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치 서너 번만 해보면 본인이 원하는 대답 다 듣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신문에 뭐 잘났다고 뭐 투고하고 뭐하고 남들을 세상 살면서 남의 단점 가지고 트집 잡고 신문에 내고 뭐하는 비겁한 짓들 하지 말고 그 중에서도 그 사람이 잘한 것이 있다면은 잘한 것을 정말 이렇게 칭찬해주고 정말 알려줘서 더 그 사람이 더 잘하게끔 이렇게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 좋은 겁니다. 무슨 뭐 잘못을 지적해야 발전한다고요? 아니에요. 그 사람 중에 잘한 점이 있다면 그 잘한 점을 들춰서 칭찬을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도 나빴던 사람도 개가천선하고 또 뭔가 정말 뒤떨어졌던 사람도 발전합니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고 하잖아요. 그거 아주 명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들 하면서 삽시다. 우리 서로 뭐 잘났다고 어깨 힘주고 그러지 말고 서로 칭찬하면서 겸손하게 삽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이제 흥분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이제 막말로 어떨 땐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뭐 여러분들도 뭐 그랬잖아요. 뭐 쓴말을 해 발전한다고. 근데 저는 발전이 아니라 쓴말은 나 자신을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는 하나의 약이 될 수 있으니까 예, 이제 저는 여러분을 비난하고자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서로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행동이라면은 욕할 일이 없어요. 근데 밤낮 패거리 짓고 뭐 그냥 나누어지고 고소하고 그냥 상대방 욕이나 하고 비방이나 하고 다니고 우습게 남 조롱이나 하고 다니니까 그것은 좋은 일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임자 만납니다. 왜냐면은 그러다가 정말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독종이라는 게 뭐예요? 독종이 등치 크고 힘이 장사가 독종 아닙니다. 뭔가 자기를 거는 자, 어떠한 일에 자기를 걸고 덤비는 자에게는 당하지 못해요. 그런 독종들 만나서 나중에 정말 피눈물 나고 골치 아파하지 말고 서로 겸손하게 우리가 참 겸손하게 선하게 살아갑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 말 조금 기분 나쁘시다면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에 또 한번 나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보셨으면은 그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거 한번 꼭 눌러 주세요. 예? 그거를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잘 몰라서 안 하신 분도 있는데 그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눌러 주시면 저도 쓴소리고 또 기분 나쁜 소리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폼 잡으려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저는 뭐 이렇게 뭐 나서는 것도 싫고 싸우는 것도 싫고 다투는 것도 싫어요. 근데 인생 살아온 경험에 제가 살아온 경험 여러분들보다는 좀 타프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경험상으로 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제 하나의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경험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대한 해답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속으로 비웃고 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경험을 들었으면은 그 중에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해답을 찾으면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보고 나서 100점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 보고 난 다음에 그거 100점 맞은 사람이라든가 나중에 시험 보고 난 다음에 그 해답을 다 알고 그 다음에 똑같은 시험을 본다면 100점 맞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100점은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시험을 또 본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남이 살아간 인생을 그 경험을 잘 듣고 제가 좋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고 뭐 아나무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답답해서 이거를 올립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건강히 편안히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